그 모임이 끝나서 집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군부대 방송에서 뭐 그 탈북자들은 조국을 버린 쓰레기이고 뭐 부모 형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들이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방송에서. 네. 근데 평소라면 그냥 무심코 들었을 건데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걸 듣는데 저는 너무 진짜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? 막 화가 나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그래서 그때 탈북 결심을 그때 정확하게는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6개월 동안 준비를 했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에 가족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? 그 처음에 일단은 한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은 못 만났고요.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가까웠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중국에서 북송대여가지고 보이부 구치장인가 뭔가 있다가 6개월 정도 있다가 나온 친구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, 저 친구라면 함께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더 친하게 지내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친구도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랑 함께 우리가 계획을 다시 세웠죠. 이제 너도 한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을 찾고 나도 찾아가지고 다시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그 친구도 한 명 찾고 저도 한 명 찾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누구랑 함께 갈 거냐라는 문제가 생긴 거죠. 4명 다 오면 좋겠지만 또 그 인원이 적을수록 조금 더 안전한 그게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때 했던 생각이 내가 소개한 친구랑 가다가 만약 무사히 못 가게 되면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했죠. 네가 찾은 친구랑 우리 셋이 같이 가자 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. 네. 아, 그 친구도 그러면 뭐 이름은 못 되겠지만 네. 그때 그 같이 탈북을 결심했던 친구도 지금 현재 한국에 와 있나요? 그 친구 2명 다 이제 이곳에 와 있는데요. 결과론적으로 보면 되게 행복한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. 먼저 5월 달에 제가 넘었다고 했잖아요. 제 친구랑 친구가 이제 한국에 친척이 있는 친구랑 둘이 먼저 넘어왔고요. 제가 일주일 뒤쯤에 저 혼자 따라 넘기로 했는데 저는 못 넘은 거예요, 그날. 왜요? 그때 강을 넘겨주기로 했던 군인이 뭔가 뭐 근무가 뭐 병동이나 뭔가 그래가지고 근무 교대 시간이 바뀌었나 보네. 네, 그래서 그 제 친구 2명은 이미 중국 땅에 넘어가 있는 거고 저는 그때 보천이라는 곳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거 시작부터 뭔가 불길한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제가 막상 그런 이제 한국에 갈 결심을 친인척들한테 오픈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못 말렸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. 친척분들 중에서. 네, 삼촌들도 그렇고 뭐 그냥 여기서 우리가 함께 도울 테니까 같이 살아보자 뭐 설득을 되게 많이 막 직업도 소개해 주신 분도 계시고 막 저를 흔들려고 막 이러는데 그때는 진짜 마음이 반반이었거든요. 오게 된 마음은 강을 넘게 된 마음은 이제 먼저 넘은 친구와 한 약속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넘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, 정말. 무슨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가갔다고 하니까 가족이니까 그래도 신고는 하진 않았잖아요. 네네, 네. 그러면서 가지 못하게끔도 일자리도 주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살 수 있게끔 도우면서 살 수 있게끔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마음이 흔들린다.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였는데 친구가 넘어갔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고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죠. 탈북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 탈북 과정이라는 것이 어디를 오든 뭐 삼국을 거쳐서 오든 NLL을 넘어서 오든 그리고 뭐 GP를 넘어서 오든 이 오는 과정에 탈북이라는 것이 가장 어렵거든요. 그렇죠. 루트는 다양한데 목숨을 한번 거는 건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이 목숨 건다고 생각하면은 뭐 그게 목숨 거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솔직히 탈북민 분들은 많은 분들이 목숨 걸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. 그 여정에서 위험했던 일들이 꽤 많았을 것 같은데. 그쵸.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의 어떤 산속에 들어간 거잖아요. 그 친구들을 중국 산에서 만나는 거부터가 어려웠고요. 중국 산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? 네. 그 조선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시키는 중국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노동력이 싸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산에 천막 같은 거 지고 이제 일을 시키는데 그 막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.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을 넘을 때 국경을 지키는 군인이 저한테 중국 핸드폰을 줬는데 너무 급하게 넘다 보니까 강을 그 핸드폰을 못 받고 그냥 건너간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중국에 일하러 가는 북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군인들도 있고 했는데 막 다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데 못 가겠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또 제가 수영해서 다시 북한에 건너와서 그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또 중국에 수영에 건너가고 하면서 시작부터 되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. 막 비도 내렸고요.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을 수는 있으니까 그때 처음에 국경경비대 대원이 근무 시간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들어갔다가 또 언제 나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걸 넘게 됐는지. 그 친구들이
뭐 예를 들어서 5월 18일 날에 넘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가 그 이틀 뒤에 넘기로 했다가 못 넘었고요. 그리고 닷새 정도 지나서 딱 일주일 뒤쳐져가지고 제가 넘었거든요. 그때는 그 국정경비대 경비대 대원하고 네. 약속을 했어요. 네네. 그리고 그 친구한테는 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국에 일하러 가는데 제가 중국에 머무는 시간을 뭐 하루당 얼마씩 계산해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. 선불도 뭐 몇백 원 줬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넘어간 거로군요. 그러면 이제 그 산속에서 언제 그러면 이제 또 그 먼저 넘어간 친구랑 만났어요? 이제 그 압록강 건너서 핸드폰을 다시 가져온 다음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 데리러 오겠다고 어디로 넘었는지 대충 아니까 지가 찾아오겠다고 해서 제가 2시간 반 정도 기다려가지고 그 친구가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중국 사람이 일을 시킨다고 했던 그 천막에는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. 그 중국 사람은 제가 2014년경에 그 사람 밑에서 벌목일을 했어가지고 이제 안면이 있던 사이여가지고 네 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의복이랑 신발이랑 다 다시 새로 받았고요. 아, 그러니까 그 북한을 먼저 떠난 친구하고 만나는 시간이 며칠 걸렸어요? 일주일? 네. 그 친구도 제가 안 올까봐 이제 뭐 조마조마했겠죠. 아마. 솔직히 말이 일주일이지 거기서 일주일이라는 건 아마 한 7개월처럼 보일 거예요. 그쵸. 뭐 가겠다고 결심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초가 진짜 막 그리고 이제 더 두려운 거는 저희가 한국 가는 게 또 들통나면 그 중국 사람들이 저희를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구타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 친척이 있다는 친구가 친척한테 전화를 걸었죠. 우리가 무사히 넘어왔으니까 데리러 와달라. 이제 친구 2명도 있다 했는데 그 통화를 우연찮게 엿들었는데 뭐 너만 오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.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3명 다 중국 사람 그 천막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그 누나가 그 친척분이 보낸 사람을 만나서 올 거잖아요. 근데 그 도망쳐 나오기로 약속을 한 날 밤에 그 친척이 있는 친구는 안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너무나 꼬여버려가지고 그래서 처음처럼 제 친구랑 딱 친구랑 저만 둘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. 다시 그 중국 사람 막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. 이 친구는 이제 배신을 일단은 한 번을 했는데 나중에 지금은 한국에 왔으니까 서로 뭐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이제 뭐 지금 연락하고 지내진 않지만 그래도 네, 서로 응원하고 있거든요. 그러기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목숨이 달린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. 비용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비용도 있고 또 안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목숨을 책임져 준다는 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그쵸, 뭐 아무리 같이 자란 친구들이고 우정이 중요하고 해도 그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다 처음 넘어왔고 그렇죠. 지금은 10분 이해합니다. 자, 그러면 그때 그렇게 이제 진짜 위험한 첫 스타트부터가 어쨌든 내가 듣기에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아. 썩 좋진 않은데 거기서 이제 2명만 나와가지고 네. 그 둘이서 그러면 이제 탈북을 하기 시작한 둘이서 이제 거예요. 나왔는데 문제점이 중국 핸드폰이 한 대뿐이었다는 거죠. 핸드폰 중국 핸드폰 누구한테 있었어요? 저한테 있었는데 제가 그 이쪽 친구한테 그 친구가 브로커 번호를 하나 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중국에 먼저 와 있으면서 어떻게 알게 됐나 봐요. 그 한국 사람들 선교회나 뭐 이런 데서 중국 브로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꼬시더라고요. 막 한국에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뭐 신분증도 준다 막 이런 얘기들 하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의 전화번호를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중국 산속이 백두산 이제 그 산림이라고 해요. 산맥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신호가 잘 안 터져요 생각보다.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이제 그 핸드폰을 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화를 하라고 했고요. 사람을 불러야 되니까. 그리고 저는 혹시나 이쪽 친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친구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하러 간 친구한테 올라갔는데 길이 어긋난 거죠 둘이. 아이고. 거기서 이제 일단은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.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저녁 한 9시쯤인가 나왔었는데 그 천막을 계속 가다가 시계를 봤는데 밤 11시 반이 넘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못 만날 리가 없는데 처음엔 길이 어긋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시간이 지나도 그 친구도 안 보이고 막 나무가 꽉 차 있고 새카맣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제 막 상상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뜬금없이 MBTI가 제가 대문자 N이어가지고 좀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 든 생각이 뭐냐면 이쪽 친구는 안 나왔고 무서워서 아니면 그 친구는 급할 게 없으니까 기다리기만 해도 그렇지, 데리고 올 거니까. 그렇지. 그리고 핸드폰을 가진 친구는 혼자 가버린 게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하게 된 거죠.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고 진짜 엄청나게 그 정첩심에다가 앞에서 이제 새벽 3시 반인가 4시쯤 됐을 때 엄청 멀리 한 500~600m 앞에서 사람이 걷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제가. 그래서 친구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름을 부르면서 뛰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도망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또 이 친구가 겁먹었나 보다 하고 더 딸고 이제 쫓아갔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탈북자였는데 갑자기 밤에 누군가 자기를 쫓아오니까 이제 잡으려 하는 줄 알고 도망가다가 이제 그
저는 그때 생각한 게 제가 도망쳐 나온 중국 사람이 신고를 했다고 생각했어요. 갑자기 걔들이 막 짖으면서 그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그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. 경찰 비슷한 사람들이 한 뭐 10대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막 갑자기 막 그 사이렌 울리고 막 그러면서 그 걔들까지 있었는데 저한테 쫓기던 그 사람이 이제 제 앞에 있고 그 반대편에 군인들이 있은 거예요. 그래서 그 군인들한테 오히려 둘 다 쫓기게 돼가지고 동시에 그 사람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또 쫓겼는데 그때 든 생각이 걔가 쫓아올 때 막 강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막 이 생각을 해가지고 압록강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요. 막 그렇게 새벽까지 그러다가 지쳐서 날이 밝아올 때 제가 그냥 산에 누워서 잠들었어요. 진짜 그렇게 잠들어가지고 오후 2시인가 3시쯤인가 이제 깼는데 어디선가 제 이름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이게 환청이 들리는가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일어나서 봤더니 그 제가 자고 있는 산 밑이 압록강이었고요. 옆에 그 산에 길이 있었는데 차도로 같은 게 거기로 이제 제 친구가 제 이름 부르고 막 찾아다니고 있더라고요. 핸드폰 네, 그래서 뭐지 저 친구가 잡혔는데 군인들이 시켰나 막 쓸데없는 생각들도 해보고 한참 지켜봤는데 아무도 없고 그 점심시간에 좀 지난 시점이었는데 밑에 또 공안 그 경비 초소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막 훈련도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. 이동 다 까고. 그래서 막 뛰어내려가서 제가 그 친구 막 안아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막 이러는데 그 친구가 제 귀에 대고 했던 말이 약한거야 우리 이제 살았다 데리러 온다 이제 막 누가 데리러 오는 전화가 연결돼가지고 브로커가 이제 사람을 보낸다.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막 눈물이 절로 나왔고요. 진짜 저는 그때 당시 마음은 한국에 못 가도 진짜 상관없었어요. 그냥 이 친구가 저와의 어떤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에 있어서 그렇지.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사람들의 그 끈끈한 우정이라는 게 사실 거기서 이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뭐 가고 안 가고는 차후의 문제고 그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. 그건 정말 그 친구는 또 이제 물을 엄청 잘 마셔요. 목이 마른 걸 갈증을 잘 참지 못하는 친구여가지고 제가 그 중국막에서 도망쳐 나올 때 물을 큰 병이 하나 챙겼었는데 제가 그걸 정신이 없었는데 그걸 계속 들고 다녔더라고요. 그 친구는 또 그거에 감동을 받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서로 함께 이제 진하게 감동 포인트가 다 달랐네. 그리고 이제 해퍼도 잠깐 나누고 이제 그 군인들 보는 앞에서 저희가 그 압록강에 합류하는 다른 강을 뛰어 건넜거든요. 중국 군인들 보는 앞에서. 북한으로? 아니요. 압록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중국에서 합류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서 초소 아래에 내려와야 그 저희를 데리러 오는 차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강을 막 건너는데 막 강물도 막 마시고 막 이러고 중국 군인들 뭐라 소리치는데 무섭지도 않았거든요. 막 손 막 욕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어차피 저희가 수림에 또 강 건너 뛰어들면 어차피 걔네 못 쫓아오니까 그렇게 뛰어가가지고 기다리다가 산을 계속 넘었어요. 막. 그리고 지쳐가지고 그 친구가 앞에서 길을 막 헤치는데 나무까지 그 막 베어서 얼굴이 막 이만큼 찢어지기도 했고요. 저는 아예 탈진한 상태여서 진짜 그 친구가 막 손잡아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브로커 차를 볼 수 있었죠. 길에 대기하고 있는 차를. 진짜 이제 3명이 같이 넘어갔지만 2명이서 그러니까 탈북을 하게. 그 친구는 저희가 데려가려고 했던 친구는 그 중국 사람 막에 있었고요. 그냥. 야, 그 속에서 그래 브로커를 찾아가지고 브로커를 찾은다면 뭐 순탄하게 그다음에 뭐 탈북이 그쵸. 그 차량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그 브로커분의 와이프가 북한 여자였더라고요. 그래서 그 여자분의 목소리가 저는 20대인 줄 알았어요. 정말. 그 막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.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. 막 포기하지 말라. 계속 응원을 해주시고 그 후에 이제 힘을 좀 받아가지고 결국 만났는데 브로커가 그러더라고요. 이제 기독교 도움으로 대한민국에 갈 건지 아니면 그냥 바로 너희가 이거 탈북 비용을 그때 당시 300만 원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이제 부담을 하고 갈 건지 저희가 나올 때 그 당시 정착금이 400만 원이어가지고 100만 원이 남잖아요. 그래서 사실 바로 와도 그 100만 원은 뭐 고향에 친척들한테 보내준다고 쳐도 괜찮은 거였는데 좀 기독교 선이 좀 더 안전하다. 브로커분이 그쪽으로 힘을 실어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교회에서는 바로 돈을 선입금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네 그때 몰랐죠. 그래 아직 햇병아리들인지라 세상 경험이 없어서 아니 이야기 중에 이제 뭐 나오면 정착금 400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 오면 400만 원 준다는 걸 알았댔어요? 네 들었어요. 어떻게 어디서 들었어요? 얘기를 해줘. 브로커가 이야기를 해서 저희한테 이제 투명하게 선택을 너네 몫이다 얘기를 해준 거죠.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가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? 네,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 선양에 갔다가 칭황다오라는 곳에까지 가가지고 칭황다오 뭐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4시간 정도 거리인데
그런 곳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한 거잖아요. 이제 그렇게 위험한 시간들이, 위험한 고비들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럴 때 뭐 후회했다든지 뭐 이런 적은 없어요?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브로커 차를 타고 제 고향 그 해산시 맞은편에 장백현이라는 곳인데 그 장백현을 차가 벗어날 때 제가 이제 집 나온 지 5개월 만에 저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내렸거든요. 내렸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인천공항의 크기나 뭐 대교 건널 때랑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던데 저는 그냥 살았구나라는 그 안도감이 제일 컸었고요. 그러니까 그건 안 보였다. 네. 그리고 그 뭐 국정원 직원들 선글라스 끼고 마중을 나왔었는데